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야,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재능이 부족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아주 역사상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교육 실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재능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재능은 그렇게 크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헝가리에 라슬로 폴가르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 학자가 자기 인생을 건 교육 실험을 하나를 해요. 말 그대로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냐면, 이 사람이 하나의 이론을 제안을 해요. 어떤 분야든 최고의 성과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천재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이론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 의도적인 연습으로 최고 분야에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설이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실험을 하기로 하고, 이 실험을 할 거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펜팔을 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한테 자신의 어떤 이 계획, 실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분은 워낙 이 과학자가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이 인생을 건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딸이 3명이 총 태어났어요. 첫째가 수잔이었고, 둘째가 소피아, 그리고 셋째가 주디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 박사가 고민을 해요. 어떤 분야의 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야의 최고로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결과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체스를 고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랑도 연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참고로 아내의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체스를 전혀 둘 줄을 몰랐고, 이 박사의 경우는 체스를 조금 그냥 일반인 정도로만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 방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슬로 박사가 첫째 딸 수잔을 교육한 방식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직 기어다니고 엉금엉금 그랬을 때부터 체스를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체스를 연극처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배우는 게 지루하지 않도록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체스를 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체스를 노출하고 5살 때까지 계속 체스를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 딸이 재미를 느껴가지고 체스에 빠져들었고요. 처음으로 5살 때 지역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언니들, 그 다음에 오빠들을 꺾고 10게임을 내리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정말 놀라운 업적들이 많은데, 12살 때는요 16세 이하 여자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15살 때는 세계 최고 등급의 여자 선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요 21살 때는 세계 최초로 그랜드 마스터에 오른 여성 선수가 되는데, 이 모든 게 여러분 20살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각종 세계적인 대회는 전부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어땠을까요? 둘째 소피아는 교육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 첫째는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5살 때까지 가르쳤다고 그랬죠. 둘째는 오히려 5살이 되기 전까지 안 가르쳤대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체스 말을 가지고 놀게만 했답니다. 이 체스 말이 어떻고, 이 질감은 어떻고, 생긴 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아빠랑 언니가 연습하고 있는 걸 봤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5살 때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 둘째가 또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성과를 냈냐? 5살 때 11세 이하 헝가리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12살 때에는 1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그 위에도 많은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요. 셋째 딸 주디띠의 성과를 보면요, 5살 때부터 체스를 하기 시작해서 10대 초반부터 이미 신기록을 여러 번 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살이 되던 해에는요 무려 세계 랭킹 55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여성으로서는 유일했대요. 그 세계 랭킹 55위를 20대 30대도 아니라 12살 때 등극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도 무려 25년 동안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1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하죠. 정말 경이로운 성과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것. 이 라슬로 폴가르 박사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연습시켜야겠다, 어떤 분야에서 이 아이들을 최고가 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방향성에 맞춰서 아이들이 컸고 이런 성과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타고났다라는 생각과 내가 노력으로 이뤄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요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 성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권 때문에 그래요. 앞에 사고방식,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무언가를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없어요. 이 세상 또는 그 재능을 부여하는 다른 존재의 통제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야, 나는 타고나기를 못하게 돼 있어. 나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아예 한계를 자기 스스로 딱 정해버려요. 그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 벽을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노력으로 이뤄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통제권이 자기한테 있죠. 내가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왜 안 됐지? 뭘 더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생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고 벽을 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벽을 넘을 수 없으면 뚫어서 문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누군가는 이 라스로 폴가르 박사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비록 체스를 후천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해서 가르쳐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교육학자인데 머리가 좋지 않겠냐, 좋은 IQ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체스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도 시작점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취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인 연습이 재능을 만드는 것이다. 의도적인 연습이 재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